안녕하십니까, 의지 박약사입니다. 오늘은 공진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진단은 공진, 세월을 품에 안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중국 황제에게 바친 불로장생의 비전입니다. 이 공진단은 가격이 비싸서 드시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좋은 효능을 가진 공진단을 찾으시는데요. 약국에서 취급하는 공진단은 일반 의약품입니다. 식약처에서 검사를 하고 출시한 제품이니까 성분과 효능을 믿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공진단은 동의보감에 따르면 모든 전신의 기혈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구멍을 뚫어주고 전신의 컨디션을 최상급으로 유지시켜준다, 그런 의미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먼 길을 떠나거나 기력이 떨어진 사람들, 그리고 출산 후의 여인들, 이런 분들이 공진단을 드셨다고 하네요. 요즘엔 주로 수험생의 체력 저하, 어르신들의 체력 저하, 병중 병후의 보약으로 많이 드십니다. 공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을 설명드리면 바로 사향이죠. 사향은 사향노루의 사향선을 건조시켜서 얻는 것인데요. 이 사향이 공진단에 아까 말씀드린 효능인 전신의 구멍을 열어주고 기혈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기혈이, 인체의 기혈이 막히면, 정체되면 질병이 생기잖아요.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액이 안 만들어지고 노폐물이 배출이 안 되면 당연히 질병이 생기겠죠. 이런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능으로 공진단을 사용합니다. 사향은 해독작용, 순환되니까 해독작용이 있겠죠. 그리고 전신 순환작용이 탁월합니다. 근데 순환작용은 탁월한데 혈액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녹용이 들어갑니다. 녹용이 들어가서 혈액을 만들어내고 길러내는 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여성이 빈혈이 있을 때, 출산 전후에 빈혈이 있을 때 녹용을 많이 사용했다고 하네요. 세 번째 성분으로는 당귀가 있습니다. 마땅히 돌아온다 라는 뜻이고요. 예전에 중국에서 남편이 전쟁터로 나가면 이 당귀를 남편의 품에 넣어 주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기력이 다해 너무 힘들 때 이 당귀를 먹으면 기력이 회복되고 또 집으로도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 당귀는 간이랑 신장에 좋고요, 보혈작용이 있습니다. 당귀는 관상동맥의 혈류량을 늘리고 적혈구의 생성을 늘립니다. 다른 성분으로는 산수유, 인삼, 숙취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향, 녹용, 당귀와 마찬가지로 간과 신장을 보호합니다. 흔히 머리가 아프고 이명이 있을 때 많이 쓰고요. 그리고 몸에 열이 차고 식은땀이 날 때도 쓰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릴 때도 쓰고요. 야뇨증이 있을 때, 빈뇨가 있을 때도 사용합니다. 이처럼 이 공진단에 있는 성분들은 혈액을 만들고, 그리고 혈액을 잘 순환시키고 막힌 혈류를 뚫어줍니다. 그래서 전신의 모든 오장육부가 제 기능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이 어떤 용도로 공진단을 드실까요? 첫째로 성장기 학생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성장하지 않고 때로는 기력 저하로 공황장애를 겪는 학생들이 공진단을 먹습니다. 두 번째로는 10대, 20대, 30대 수험생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져서 공부하기 힘드신 분들, 자꾸 감기에 걸리고 몸살에 걸리시는 수험생분들이 공진단을 많이 드십니다. 그리고 30대부터 50대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에 약국에 식당을 운영하시는 어떤 분이 공진단을 찾으셨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느라 너무 피곤해서 공진단을 드시는데 그분은 하루에 2알씩 드시더라고요. 그분이 공진단을 드신 후에 다시 체력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체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 드시고, 그리고 40, 50대, 60대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시는 여성분들이 드시는데요. 그분들이 공진단을 드시면 뻣뻣했던 관절이 조금 풀리고 관절통, 근육통이 좀 없어지고 무기력증, 몸에 열이 너무 많이 차고 힘든 증상이 좀 사라진다고 하네요. 또한 노년층에도 많이 드십니다.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힘드신 분들, 인지력과 기억력이 떨어지신 분들,
몸에 염증이 자꾸 생기는 분들, 질병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예방 차원에서 공진단을 드신다고 합니다. 이제는 공진단을 어떻게 드시는지, 어떤 용법으로 드시는지, 부작용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진단은 부작용이 적은 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아예 없는 약은 없지요. 임산부 같은 경우는 공진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출산 예정일이 1개월 이상 남으신 임산부들은 공진단을 드시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로, 지나치게 체력이 떨어지신 분들이 공진단을 드시면 일시적으로 늘어나거나 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증상이니까 꾸준하게 드시면 대부분 이런 증상들은 호전되고요. 혹시나 몸에 열이 너무 많고 혈압이 너무 높고 기저질환으로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의사 선생님께 상담을 하신 후에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암 치료 등을 받고 계신 분이시라면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공진단 복용 시 금하시면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첫째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성질이 찬 음식이고 기름기가 많아서 공진단의 흡수를 저해합니다. 둘째로 닭고기입니다. 닭고기는 성질이 열성 음식이고 약성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것이 좋고 공진단의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녹두입니다. 녹두는 해독작용으로 약효를 중화시킵니다. 그래서 피하신 것이 좋고요. 넷째로 무입니다. 무는 숙취향과 상극입니다. 그리고 성질이 너무 세서 약효를 경감시키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로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는 성질이 찬 음식이고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것이 좋고요. 약을 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째로 술입니다. 술은 어떤 경우에는 드시라고 권해드리기도 하는데요. 공진단의 경우는 약효를 변성시키고 다른 약효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술과 담배, 지나친 카페인 섭취는 좋지 않은 거 다 아시죠? 네, 이런 것들을 조심해 주시면 더 높은, 더 좋은 공진단의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겠습니다. 공진단의 복용 방법은 오전 공복에 1환 또는 2환을 천천히 씹어서 침으로 녹여가면서 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에 잔여물이 남아있을 시에는 따뜻한 물 한 컵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신경이 좀 예민하시거나 잠이 잘 오지 않은 분이시라면 오전에 드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드시면 사양 성분이 약간 몸을 깨어나게 하기 때문에 잠이 더디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일어나시자마자 공복에 1환이나 2환을 천천히 녹여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공진단을 보시면 금박이 씌워져 있거든요. 이 금박은 99.9% 순수한 금입니다. 이 금은 가장 안전한 원소잖아요. 그래서 세균과 곰팡이로부터 공진단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약효가 감소하지 않게 하는 거고요. 집에 공진단을 보관하시는 경우에는 냉동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3시간에서 4시간 전 드시기 전에 꺼내 놓으셔서 드시면 그 처음 사셨을 때 약효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냉장실에 보관하시면 공진단이 딱딱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 가급적이면 약효가 소실되지 않도록 개봉 후에 빨리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공진단 물약도 있습니다. 예, 환뿐만 아니라 이렇게 물약도 있어요. 안을 보시면 이렇게 병으로 들어있고요. 예,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열어서 네, 공진단 맛이 나네요. 공진단 맛은 생각보다 일단 맛있어요. 약간 달달하면서 약간 쉬면서 약간 짠맛도 납니다. 이게 숙장 맛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양의 향기도 납니다. 약간 묽지만 향긋한 향기가 납니다. 이제 오늘 공진단 먹었으니까 피로가 회복되고 정신이 좀 맑아질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추석 선물이나 혹은 체력 저하 시에 이 공진단을 한번 드셔보시거나 사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너무 간이 안 좋고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드셔보세요. 효과를 경험하실 겁니다. 이상 의지박약사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